자, 오늘은 교과서 98쪽에 에너지띠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띠는 우리가 이번 전 시간에 에너지준이라고 하는 거, 보호의 원자 모형에서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3, 4, 5, 6 이렇게 정수가 있었죠. 그걸 우리가 에너지준이라고 그랬는데 그 에너지준위를 이제 다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개념을 이어갑니다. 에너지띠 개념으로. 근데 이제 그 에너지띠는 우리가 왜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고 어떤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지 않는가. 철이나 구리, 알루미늄은 전기가 잘 통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원자잖아요, 원자. 원자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으니까 고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유리, 플라스틱 이것도 고체거든요. 이것들도 원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빽빽하게 모여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건 전기가 안 통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통하면 도체, 전기가 안 통하면 절연체, 부도체. 이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그거 아는 것은 이제 기본 상식 이하예요. 자, 지금부터는 왜 그게 전기가 통하는지, 통하지 않는지를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에너지띠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에너지띠 개념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단계가 뭐냐면 반도체예요.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도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너지띠라고 하는 거 꼭 이해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체의 에너지띠 이론으로 도체, 반도체, 절연체 등의 차이를 구분하고 여러 가지 고체의 전기 전도성을 비교하는 탐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게 학습 목표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에너지준이라고 하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은 도체고 어떤 건 절연체인데 그게 에너지띠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왜 전기 전도가 잘 되고 전기가 전달이 잘 안 되고 하는지. 자, 그걸 배운 다음에 이제 다음 단원으로 나서는 반도체, 그 다음에 다이오드 이걸 배우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수업 들은 사람 중에서는 반도체 공학과를 꿈꾸고 있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아주 가장 기초적인 것이니까 기본 개념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너지띠 이론으로 우리가 도체는 뭔지, 절연체 뭔지, 그 도체와 절연체 사이에 반도체가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네. 전등 갈아야겠다. 자, 응? 장갑이 어디 있더라? 뭐야? 이 으스스한 분위기는? 빨간 장갑 줄까? 파란 장갑 줄까? 됐고, 절연 장갑으로 주세요. 네, 여기서 이제 장갑을 끼는 이유가 전류를 흐르지 않게 막아야 되니까 그런가 봐요. 자, 그래서 장갑과 같은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도체에서는 전류가 잘 흐르고 절연체는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고 이 단원에서 그 의문을, 그 호기심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자 개수에 따른 에너지, 특히 이제 기체나 이런 것은 기체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는 원자 수만큼 갈라집니다. 원자 수만큼. 그래서 이제 원자가 두 개가 있으면 N은 1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 또 N은 1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각각 N은 1, N은 1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게 이제 원자가 겹쳐 있어. 여러분들 공유계라보고 뭐 이온계라보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원자와 원자가 굉장히 같은 궤도를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가까이 있잖아. 여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에너지 준위가 겹치지 않게 이렇게 하나는 위에 하나는 아래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n은 1이라고 하는 궤도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자 사이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에너지 준위에 영향이 없어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세 개가 있으면 n은 이퀄 1이라고 하는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겠죠. 쪼르륵 고체에서는 이거 지금 고체예요. 고체는 원자와 원자가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 결합도 하고 이온 결합도 하고 그러잖아요. 금속 결합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들은 금속 결합을 안 배웠어요. 공유 결합, 이온 결합만 배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탄소가 여러분들 연필심이 1g, 아니 12g에는 얼마나 많은 탄소 원자가 있어요? 12g. 여러분들 연필심 정도가 한 12g 정도 될 텐데 연필심 한 통 사면 그러면 여기에는 1몰 개수가 있어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원자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붙어 있으면 이제 금방 그 에너지 준위가 어떻게 될까요?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복되지는 않아요.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세려고 해도 셀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선의 집합이 바로 뭐예요? 선을 계속 그리다 보면 수많은 선을 그리다 보면 그게 면이 되잖아요. 면. 그래요. 면이 될 거예요. 그래서 고체 결정의 연속적인 에너지 준위 영역으로 많은 에너지 준위가 촘촘하게 쌓여 있어요. 모여 있어요. 이걸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이게. 에너지 띠. 자, 에너지 띠. 밴드라고 하죠. 밴드. 에너지 밴드 그래요. 띠만 지금 우리나라 말이죠. 그러면 그 밴드와 밴드 사이, 에너지 준위가 쭉 연결된 선 사이와 사이가 또 있어요. 그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거기에는 에너지 준위에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보어에서 그랬잖아요. 보어 원자 모형에서. 그러니까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에너지 준위가 쭉 모여 있는 게 에너지 띠인데 그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 띠 간격 여기에는 어떤 전자도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전자도 존재할 수 없는 영역으로 물질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어요. 물질은 이 영역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앞단어에서 계속 그걸 공부를 해왔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그림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림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98쪽에 맨 아래쪽에 나와 있는 그림이 여기 나와 있어요. 원자가 한 개일 때는 에너지 준위가 N은 1, N은 2, N은 3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있네요. 근데 이제 원자가 두 개가 겹쳐 있어요. 여기에 지금 N은 1이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여기는 N은 2, 줄이 두 개죠. 원자가 두 개일 때는. N은 3이 에너지 준위가 세 개예요. 줄이 여기 오른쪽에 보면 세 개. 그런데 여기에 원자가 무수히 많을 때 1몰일 때 어떻게 될까? 1몰일 때. 1몰에 저 선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선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선이 있는데 아주 촘촘하게 모여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 띠라고 부른다.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꼴 N은 이꼴 1이라고 하는 에너지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 N은 2라고 하는 에너지 띠가 있고, N은 3이라고 하는 에너지 띠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걸 금지된 영역이라고 해요. 금지된 영역. 띠 간격에서는 전자가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자, 선생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 해줄게요. 기가 막힌 이야기. 자,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보호의 원자 모양에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빛이 방출한다며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그러면서 빛이 방출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면은 이 공간에 전자가 약간 존재하잖아요. 떨어지는 순간에. 이거 잘못된 개념이에요.
잘못된 개념이에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던 전자가 순식간에 사라져갖고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바로 양자 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에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절대 그러잖아요. 떨어지질 않아요. 그건 보어가 설명했던 거고 떨어진 줄 알았죠.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던 전자가 순간적으로 여기 나타나고 그리고 빛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가 순간적으로 올라간 것처럼 여기에 나타나요. 이 준위에 에너지 띠에서. 이 에너지, 두 번째 에너지 준위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기 금지된 영역에서는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전자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고체 결정은 갈라진 수많은 에너지 준위들이 모여서 에너지 띠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체는 에너지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있어요. 띠 간격. 자, 이걸 띠 간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또 띠 간격이 이렇게 있어요. 띠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에너지 띠와 띠 간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원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있어요. N1, N2, N3 이렇게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죠. 자, 원자 두 개가 있을 때도 각각의 에너지 준위가 있겠죠. 근데 떨어져 있을 때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에너지 준위가 서로 붙어 있게 된다. 줄이 두 개가 되죠. 그래서 두 개의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은 인접한 원자의 원자핵과 전자에 의한 전기력의 영향을 받아서 에너지 준위가 두 개씩 이렇게 갈라지게 된다. 그럼 원자가 세 개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너지 준위가 세 개씩 줄을 긋겠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원자에는 불연속적인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있고 각각의 원자가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게 된다. 세 개의 원자핵이 가까이 있으면 에너지 준위가 세 개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고체 같은 경우는 뭐 이게 진짜 우리가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리가 저기 뭐 영광 원자력 발전소에서 여기까지 지금 전선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자가 이쪽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고체는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고체 결정은 원자 한 개에 있던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의 에너지 띠로 되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수많은 선인을 겹쳐져서 보이는데 그걸 우리가 에너지 띠라고 한다 이게. 그래서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그러니까 원자 한 개로 보면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를 그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띠 사이의 간격을 띠 간격이라고 하는데 이 영역은 절대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상황도 있을 수가 없다.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절대 띠 간격 사이를 지나치거나 그러지 않는다. 순간 이동. 이게 이제 우리가 이거 뭐야? 우리가 측정해서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거기 대학교 가서 배우게 됩니다. 왜 그러는지. 자, 그다음 종합해 보면 동일한 원자가 가까이 접근해서 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고체는 여러 개의 에너지 준위들이 촘촘하게 모여서 형성된 에너지 띠가 있다. 그리고 그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간격, 띠 사이를 띠 간격이라고 한다.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99쪽에 확인 4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띠 이론은 원자들이 어떻게 모여 있을 때를 다루는가. 그래서 에너지 띠는 고체 결정일 때를 뜻해요. 고체에서 에너지 띠가 있는 거예요. 기체 분자나 이런 데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 거지 에너지 띠가 없어요. 왜? 원자와 원자 사이, 분자와 분자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고체에 비해서. 자, 그래서 에너지 띠 이론은 원자들이 고체처럼 아주 규칙적으로 굉장히 가까울 때, 충분히 가까우며 규칙적으로 모여 있는 상태, 즉 결정 상태의 고체 물질을 다루는 이론을 에너지 띠 이론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99쪽에 과학 이야기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목성은 90%가 수소로 이루어진 행성으로 주변에 강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다. 대부분이 수소로 이루어진 행성이 어떻게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자기장이 만들어낸다는 것은요, 어디론가 전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것은요, 지구에 자기장 있잖아요. 나침판을 놓으면 북쪽을 가리키잖아요. N극이. 그 지구 자기장이 있는데, 그 지구 자기장은 우리 뭐라고 그러죠? 멘틀하고 외핵 간에 뭐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열전류라고 해요. 그걸 다이나모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다이나모 이론. 그래서 열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열이 전류 역할을 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열전류라고 하는데, 그 열전류에 의해서 지구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에 그 어떤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뭐 갑자기 외핵의 활동이 멈춰가지고 뭐 비둘기가 날아가다가 뭐 유리창을 막 부딪히고 막 하는 그런 거. 코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 코어. 한 20년 된 것 같아, 그 영화가 나온 지. 그런데 굉장히 그 인기 있는 과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보면 이제 그 우주로 날아가는 그 우주선을 개조해가지고 땅 속을 파고 들어가서 원자 폭탄을 뭐 몇 방을 떨어뜨려가지고 외핵을 다시 뭐 돌게 하는 뭐 이렇게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러면 이제 여기 과학 이야기에서 보면 목성에도 자기장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지구는 뜨거우니까 다이나모 이론이 되는데 목성은 뜨거울 수가 없는데 차가운데 어떻게 되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목성의 강한 자기장은 목성 내부에 있는 도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류에 의한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목성의 큰 중력은 중심부의 수소를 액체 상태로 만드는데, 이 액체 수소에 전기 전도성이 있다고 한다. 수소 기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이게 굉장히 거리가 가까우면 액체가 되겠죠. 압력이 높으면 고압하에서. 자,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전기 전도성이 있는 액체가 된다는 거예요. 마치 도체처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는 건 도체예요. 이거 좀 이따가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수소와 같은 일족인 원소인 나트륨과 칼륨은 원자 배치가 규칙적인 고체 상태로 존재하며 에너지 띠 구조를 갖는 도체예요. 수소 역시 500기가파스칼, 기가는 10의 9승을 말해요. 10의 9승, 그러니까 500기가파스칼, 파스칼은 압력이죠. 우리가 1기압을 1파스칼이라고 하니까 500기가는 500 곱하기 10의 9승 파스칼이에요. 지금 현재 지구의 기압, 공기 압력의 500 곱하기 10의 9승. 그러니까 5 곱하기 10의 11승 기압이죠. 파스칼이 되겠죠. 압력에서는 에너지 띠 구조를 갖는 고체 상태의 도체가 되는데, 이것을 금속성 수소라고 한다. 그래서 목성의 수소는 액체 상태이지만 목성이 갖는 특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 때문에 금속과 같은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목성의 액체 수소는 전기 전도성을 갖게 되어서 주변에 강한 자기장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성의 자기장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우리가 에너지 띠 이론을 이해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설명을 듣고 그럴 수 있네, 이렇게 끄덕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금방 에너지 띠 이론을 배웠기 때문에 이제 중딩들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대화가 안 통합니다. 대화가 안 통해요. 자, 이렇게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이치를 알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차원 높은, 수준 높은 사람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띠 이론을 우리가 가지고 다시 공부를 더 해볼까요? 100쪽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 준위가 있어요. 전자는 에너지 준위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에너지 준위와 에너지 준위 사이를 건너간다거나 뛰어오른다거나 떨어진다거나 이런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때는 존재하잖아요.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이라고 하죠. 전이. 자, 그러면 0도일 때는 0켈빈은 영하 273.13도가 되죠. 영하 273.13도씨. 섭씨 온도로면. 자, 이때 전자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두 개씩 순서대로 채워나가요. 자, 두 개씩 채워나가요. 이렇게 껍질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자가 이렇게 일정한 규칙을 갖고 올라갑니다. 두 개씩. 전자 배치가. 자, 그러면은 에너지띠가 만들어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채워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해요. 아까 보면은 원자 핵이 여기 있으면 핵에 가까운 것부터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전자들이.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전자가 두 개씩 이렇게 채워지는데, 자, 이렇게 두 개씩 채워지는데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가장 위쪽에 채워져 있는 여기를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원자가띠라고 부른다. 이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채워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부른다. 이게. 여기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이걸 원자가띠가 아니에요. 채워져 있는 가장 위쪽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도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원자가띠 바로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전도띠라고 그래요. 전도. 앞으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은 옆으로 이동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원자가띠 바로 위에도 에너지띠가 있는데 거기에는 전자가 없었을 뿐이죠. 에너지띠라고 하는 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어요. 움직일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동할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교과서에서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체하고 절연체를 그걸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도체는 에너지띠의 전자가 일부만 채워져 전자가 인접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으로 쉽게 이동하여서 전류가 잘 흐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원자가띠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원자가띠가. 아직 원자가띠 중에서도요, 여기는 지금 채워지지 않았어요. 이 부분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비어있는 에너지 준이라고 되어 있네요. 비어있는 에너지 준이. 여기까지가 꽉 채워졌으니까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원자가 전자라고 하죠. 원자가 전자. 자, 여기까지가.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이제 에너지를 얻으면 아까 0켈빈에서는 여기에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27도야. 온도가 27도이면은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로는 약 300도 정도 되거든요. 300도. 그러면은 300도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높은 열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체한테. 그러면 도체에 있는 이 전자들은 이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전자들이 이 0켈빈하는 이 자리에 있지만 이 위로 올라가요. 여기서 자연적으로 여기에서 300도라고 하는 열 에너지를 얻고 있으니까. 그래서 열 에너지 때문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원자가 전자에 비어져 있는 곳도 쉽게 이동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전도띠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띠. 자, 그런데 이 절연체는 말이에요. 절연체는 띠 간격이 매우 넓어요. 전도띠하고 그 원자가띠하고 사이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띠 간격이 커요. 자, 그래서
전자가 전도띠로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높아요. 뜀박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것은 똑같은 고체인데 유리도 고체고 플라스틱도 고체고 나무도 고체인데 왜 이것들은 전류가 흐르지 않지? 이것들은 원자와 원자가 똑같이 인접해 있다 하더라도 띠 간격이 원자가 띠와 전도띠야. 여기가 전도띠야. 여기가 원자가 띠야. 이 사이가 너무 멀어 떨어져 있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뛰어넘지 못하면 절연체다. 이렇게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절연체에서 전자의 전이와 양공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절연체 같은 경우도요, 온도를 굉장히 막 올리는 거예요. 300도에서 이랬으니까 이제 절대 온도로 뭐 10,000도 이렇게 30,000도 이렇게 올려보자 이게. 온도를 굉장히 높이 올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아주 극미량이지만 전자가 올라가요. 그때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높은 띠 간격도 높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어쩌다 몇 개가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전도띠로. 그런데 우리가 뭐 부도체에다가 전류 좀 흐르려고 전자를 이동시키려고 그렇게 많은 열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있어요? 10,000도를 옮긴다는 것은, 올린다는 것은 여러분들 포항제철도 지금 한 1200도에서 지금 막 철을 용광로에서 녹이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전기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꼭 부도체에다가 전류를 흐르게 할 필요는 없죠. 도체 갖다 쓰면 되잖아요. 현재 온도에서도 전류가 잘 흐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주변 열에 의해서 띠 간격을 극복하고 바로 위의 에너지 띠로 미량의 전자가 이동할 수가 있어요. 부도체지만. 자, 띠 간격을 넘어서려면 수만 도의 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필요하다. 절연체는. 그 다음에 전자가 이제 옮겨갔다고 해봐요. 옮겨갔어. 전이했어. 그러면은 여기 빈 공간을 우리는 전자가 있어야 될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불러요. 양공. 그 다음에 그 빈 자리는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양공은 마이너스 쪽으로 막 이동해 가요. 마이너스 쪽으로. 자, 그래서 플러스 전하처럼 이동한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부른다. 양공. 홀이라고 그래요. 홀. 영어에서는 그냥 홀. 빈 공간. 홀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아까 이제 절연체, 부도체와는 원자가 띠와 전도띠 띠 간격이 굉장히 넓다 그랬죠. 넓어요. 근데 거기다가 사다리를 놔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에너지 준위를 살짝 놓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띠 간격이 좁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절연체인 부도체는 원자가 띠하고 전도띠 사이에 띠 간격이 이렇게 굉장히 넓은데 반도체는 어떻게 된가 봐요. 띠 간격이 좁아져요. 여기다 이제 사다리를 놔주는 거죠. 이렇게 사다리를. 이렇게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가상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만들어줘요. 하나는 여기다가 만들어주고 하나는 여기다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원자가 띠든 전자가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전도띠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놔주는 거야. 증전다리를 놔주는 거야. 이게 바로 반도체다라는 거야. 세미컨덕터라고 그래. 세미컨덕터. 반은 도체, 반은 부도체 이런 뜻이에요. 반반, 뭐 절반은 짜장, 절반은 짬뽕. 우리가 부르듯이 반이란 절반이란 뜻이에요. 반반. 그래서 어쩔 때는 부도체였다가 어쩔 때는 도체였다가 그걸 우리가 이제 조정을 하면 되죠. 자, 도체일 때는 1, 전류가 흐르게 하고 부도체일 때는 0,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하고 그러면 0, 1, 0, 1이라고 하는 이진법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자기기가 그 신호에 의해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여기서 최초로 0101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반도체는 절연체, 부도체 중에서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좁은 경우를 반도체라고 하며 전류가 흐르는 정도가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예요. 도체와 절연체의 중간 정도를 우리가 반도체라고 부른다.
중간, 반, 절반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금방 여기에서 띠 간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띠 간격이 도체보다는 커요. 도체보다는 커요. 반도체가. 자, 그러면 다시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띠 간격으로 다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0도일 때 에너지 준위와 전자 배치 어떻게 나왔어요?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채워져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자는 한 상태에 최대 2개만 들어갈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낮은 에너지 준위부터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올라가면서 2개씩 순서대로 채워나갑니다. 자, 이때 이렇게 채워져 나가는데 고체 결정은 어떻게 돼요? 에너지 D가 고체 결정은 전자가 아래쪽 에너지 D부터 채워지다가 그 D의 에너지 준위 모두 채워지면 바로 위 에너지 D의 준위를 채우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란색은 전자가 채워져 있는 곳.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그거? 무슨 색깔이야? 거기는 아직 전자가 채워져 있지 않는 거야. 에너지 D가 있긴 있는데. 자, 회색이네, 회색.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이제 0도일 때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절대 온도가 300도 정도 돼. 그러면 주변에서 열을 흡수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 전자는 그 조그만 열 에너지에 의해서도 뜀박질을 해요. 위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다 채워져 있는 에너지 준위, 여기를 지금 크게 확대해 놨어요.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쉽게 이동해 갈 수 있어요. 지금 온도를 본의 아니게 절대 온도 0도에서 올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D의 전자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전자는 인접한 비어있는 에너지 준위로 쉽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이라고 그래요. 씩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공 던진 것처럼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거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고체는 전류가 잘 흐를 수 있는 도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띠 간격이 너무 넓어. 띠 간격이 이렇게 넓어. 그러면 전자가 전위에 갈 수가 없어. 위에 있는 에너지 띠로. 자, 이걸 우리가 부도체라고 하거나 절연체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너지 띠를 전자가 완전히 채우면 전자가 띠 간격을 극복하고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띠 간격이 넓어요. 전자가 뛰어져 넘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고체는 전류가 흐르기 어려운 절연체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도체의 경우 온도를 더 올려주면 10,000도 뭐 이렇게 20,000도 뭐 이렇게 올려버리자 이게. 자, 뭐 녹아서 액체가 되든지 말든지 막 올려버리자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자가 몇 개가 이동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간격을 극복하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주게 되면 전도띠로 몇 개가 올라갑니다. 자, 온도를 올리면 이렇게 약하게나마 전류가 흐를 수 있겠죠. 전자가 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쉽게 올라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자가 전이해요, 위쪽으로. 이때 빈 공간을 우리는 양공이라고 부른다. 양공. 그래서 이 양공이라고 하는 녀석을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하며 전류가 흐르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더라. 자, 그래서 부도체에서도 전류가 흐르게 할 수 있어요. 수만도 올리면. 그런데 그 전류 잘 흐르는 물질 놔두고 뭐 미쳤다고 부도체에서 꼭 전류를 흐르게 해? 그래서 나온 게 반도체예요. 반도체. 전류를 어쩔 때는 흐르게 하고 어쩔 때는 흐르지 않게 하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양공이라고 하는 게 플러스 전하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이 개념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절연체는 띠 간격이 높아. 반도체는 여기에다가 사다리를 놔주면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사다리를 하나씩 놔주면 전도띠로 쉽게 전자가 올라갈 수 있어. 자, 그러면은 이제 도체처럼 또 전류가 잘 흘러가. 온도를 막 몇만 도씩 안 올려도 아주 작은 전류, 전압만 걸어주면 0.7V만 걸어주면 여기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야 돼. 0.7V. 1V도 아니야. 0.7V. 수만도 올리는 것보다는 0.7V만 걸어주면 전자가 탁 올라가, 전도띠로.
야, 그러면은 0.7V 안 걸어주면 안 올라가. 0.7V 걸어주면 올라가. 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01, 01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 순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제 확인 5번은 101쪽으로 오면 있습니다. 에너지 띠 이론으로 도체, 절연체, 반도체의 차이를 설명해 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전자가 채워진 최상위 에너지 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으면 도체, 모두 채워져 있으면 절연체예요. 최상위 에너지 띠가 일부만 채워져 있으면 도체이고 모두 채워져 있으면 절연체예요. 절연체 중에서 띠 간격이 좁은 것을 반도체, 절연체 중에서 띠 간격이 좁은 것이 반도체.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이제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것은 전기를 얼마나 잘 전달해 주는가의 정도, 이것을 우리가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그래서 물질 내에서 전류가 잘 흐르는 정도를 나타내는 양을 전기 전도도라 그러는데, 여기 전기 전도도 측정하는 실험이 있네요. 자, 이 실험을 보고 선생님이 설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102쪽으로 가면은 탐구가 있어요. 이제 금방 그 실험 영상을 보았는데요. 탐구 이제 거기에 쭉 나와 있는 탐구 수행해가지고 저항을 측정합니다. 오음의 법칙을 이용해서.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전기 전도도를 실험하기 위한, 측정하기 위한 실험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전기 전도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자, 전기 전도도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도체끼리도 전기 전도도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 연필 힘을 측정을 했어요. 근데 그걸 구리하고 뭐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본 거죠. 자,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그 103쪽에 보면은 비저항 해가지고 자료실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비저항까지 고등학교 책에서 나왔는데 일단 비저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읽어보면 어떤 일정 온도에서 단면적 A가 일정한 물질의 전기 저항을 그 길이로 나누고 단면적을 곱하여 얻은 값을 그 물질의 저항이라고 한다. 비저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비저항은 specific resistance 그래서 비교한다는 뜻이에요. 비교. 그러면 우리가 저항이 전기전도 같은 거 이런 거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요. 아까 연필식 뭐 지름을 측정한다 뭐 이런 거 나왔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철로 돼 있는 이것을 길이를 1m 이렇게 하고 여기 이것을 우리가 원이죠. 이제 딱 자르면은 원인데 파이 r 제곱이 될 거 아니야. 이 파이 r 제곱을 1제곱미터로 맞춰. 지름을 여기 있는 이 면적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면적이라고 해서 A라고 해. 에어리어 해서 단면적 A라고 하고 이 길이는 랭스 그래서 1m로 랭스 1m. 그러니까 길이는 1m고 면적은 1제곱미터로 하자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제 큰 구리, 뭐 금, 은, 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저항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저항을 측정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저항을 측정을 하면은 저항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A가 있어. A 단면적 1제곱미터죠. 여기는 길이야. 길 1m죠. 길이는.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항은 단면적분의 길이. 그러면 여기는 길이는 미터고 여기 단면적은 제곱미터잖아. 나누면 어떻게 되냐면 미터 인버스가 나오죠. 자, 요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구리를 측정을 해보고 똑같이 금을 가지고 해보고 은을 가지고 해보고 했던 거예요. 이걸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 그래서 이때 저항이 다 똑같이 나오느냐? 아니에요. 저항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비저항이라고 부른다. 비저항은 비교한다는 거야. 저항을 비교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자, 이 로우라고 있는데 로우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있는 L하고 A를 이쪽으로 넘겨봐요. 그러면은 R은 그대로 있고 A가 위로 올라가고 L이 아래로 내려가죠. 자, 그래서 여기 저항의 단위는 옴인데 아까 이게 약분돼 가지고 미터가 올라오니까 옴미터가 되겠죠. 비저항은 그래서 단위가 옴미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비저항이 작을수록 저항값이 이 저항이 작은 거예요. 자, 비저항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은 도체예요. 비저항이 크면 도체로서 안 좋은 도체예요. 그래서 저항값이 가장 적은 게 뭐냐? 저항값이 가장 적은 게 은이에요. 은. 비저항이 가장 적은 게. 그래서 은이 가장 좋은 도체예요. 그 다음에 금이에요. 금. 그 다음에 은 다음에 구리구나. 구리 다음에 금이에요. 그런데 금은 여러분들 반도체에서 많이 쓰이거든요. 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에 있는 것을 다 녹이면 금이 약 1g 정도 나와요. 금이. 왜냐하면 반도체 속에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금이. 회로를 연결할 때 금을 써요. 이 금은 거의 원자와 원자 상태까지도 이렇게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은이나 구리는 가다가 끊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머리카락보다 수만 분의 1로 얇게 펼칠 수가 있는 게 금이에요. 그래서 금은 반도체가 워낙에 선폭이 작아요. 10의 마이너스 뭐 7승미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을 갖다가 느려가지고 녹여서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구리나 은은 거기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컴퓨터를 녹이면 금이 약 1g 정도 나오는데 가격은 얼마 안 돼요. 그 금 찾으려고 이렇게 반도체 녹이면 안 돼요. 컴퓨터 녹이면 안 돼요. 하여튼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건 아까 그랬잖아요. 이해하기에.
비저항이 작을수록 저항이 작으니까 좋은 도체다. 비저항이 작다. 이러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이제는 전기 전도도라고 하는 요 시그마라고 그래요. 이거 시그마. 전기 전도도는 로우 분의 1이에요. 비저항분의 역수. 비저항의 역수. 로우 분의 1. 자, 그래가지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5m의 역수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5의 인버스, 메타의 인버스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승이라는 뜻이죠. 분의 1이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G맨스라고 한다 이게. 5의 인버스를 G맨스 S로 쓰고 미터의 인버스 이렇게. G맨스 미터 인버스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G맨스 퍼 미터. 그러면 전기 전도도가 좋을수록 저항이 작아. 전기 전도도가 클수록 좋은 도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이게. 전기 전도도가 크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기 전도도가 큰 것이 가장 큰 것이 은이에요.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텅스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든 물질을 실험을 해가지고 전기 전도도 또는 비저항 이런 것을 계속 실험을 해서 값을 만들어 놓는 곳을 뭐라고 그러냐? 한국표준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자,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다 다른 나라에서 했어.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다시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한국표준연구소는 여러분들 어디가 있냐면 대덕연구단지에 있는데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것은 이제 본사고 연구원들이 이제 여기 와서 또 다른 실험을 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막 그런데 그래서 이제 여기 안성에서 보면 안성에 만세고개라고 있어요. 만세고개. 안성에 3.1운동 기념탑이 있고 거기 만세고개에서 오산 가는 샛길이 있어요. 오산으로 가는 샛길이 있는데 그 오산으로 가는 샛길로 가다가 보면 표준연구소 지사가 나와요. 거기 경기지사 해가지고 거기 연수원이 있어요. 한국표준연구소 연구원들이 거기 와서 연수받고 공부하고 또 다시 연구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표준연구소에서는 이렇게 철을 1제곱미터에 1m로 해가지고 전기저항을 측정을 하고 은, 금, 구리 이런 거 다 측정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 거하고 맞는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의 표준연구소의 수준이. 그래서 여러분들 1초라고 하는 거 있죠. 1초. 1초라고는 이 시간 간격의 개념이 굉장히 엄격해야 돼요. 이 1초 간격이. 그래서 이 1초 또 우리가 1g이나 또 1kg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1g, 1kg 이런 것을 한국표준연구소에서 전 세계에다가 알려놓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 게 굉장히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1초라고 하는 개념이 표준연구에서 딱 잡아주면 그 1초라고 하는 것 안에 데이터가 몇 개가 전송이 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인공위성하고 통신이 돼야 되고 1초 간격이 정확해야지 정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에서 시간 간격이 1초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용인에서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그 자동차가 여기 안성으로 나와버려요. 안성으로. 그래서 그 시간 간격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아빠나 엄마가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그 장소 그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오차가 어느 정도 나오냐? 오차가 지금 2m 정도 오차가 나오고 있어요. 2m. 2m의 오차가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시간 간격을 더 정확하게 1초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만 그러면 어느 정도냐? 10cm 정도의 오차가 나야 됩니다. 10cm. 그래야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접촉하지 않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냥 자율주행 자동차를 미국에서 만들었네 어쨌다네 이렇게 말하기는 쉽겠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기술로 구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예요? 앞으로 그런 거 만들어야지. 지금 세상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새로 연구 개발해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것도 우리나라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만들 줄 아는데
더 잘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자, 그래서 이제 이번 단어는 에너지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럼 개념 정리. 고체 결정에 나타나는 촘촘한 간격의 에너지 준위가 모인 것을 우리가 에너지띠라고 불렀어요. 자, 에너지띠 사이의 간격을 뭐라고 그랬죠? 띠 간격 또는 띠 틈이라고 하는데 띠 틈이라고 하지 마시고 띠 간격이라고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절연체에서 전자가 완전히 채워진 에너지띠 중에서 맨 위에 띠 원자가띠라고 불렀죠. 원자가띠. 자, 그 다음에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로 플러스 전하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한다. 양공. 또 어떤 책에서는 정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전자처럼 운동한다. 양전하처럼 운동한다. 그래서 양공이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면 되겠어요. 양공. 빈 공간. 양전하. 그래서 양공. 줄여서 양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 파일에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학습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